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Q&A가 밀린 관계로 이제 Q&A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뭐 7% 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어제 이제 가자 님이 의견 주셨던 채널 4분의 1 지점으로 나눈 부분과 이제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요, 보시면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 7,400달러,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목표치로 말씀드렸던 8,400달러, 이 8,400달러가 일단은 목표치로는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때 보시면 이제 4분의 1 채널의 4분의 1 중심선, 이 중심선과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8,4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해줄 텐데, 조정을 해주기 전에 일단 보시면 여기 빨간색 50주 20주 이평선이요. 20주 이평선이 지금 상승 급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이제 각도를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50주 이평선은 지금 일단은 내려오고 있어요. 초록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게 거의 이제 만나기 직전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이 8,400달러까지 비트코인을 올려놓고 여기서 여기서 머물러 준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면서 그 이후에 이 비트코인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는, 지금 보시면 이때 이렇게 2015년도 보시면요,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바닥 따지고 올라올 때 이 4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저항을 맞고 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쉬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그러면 어디쯤으로 보이느냐 라고 하면, 이 4분의 1 지점에서요, 여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2015년 뭐 10월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10월달. 그리고 2016년 이제 6월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3월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로 보느냐? 저는 이제 여기로 봅니다. 여기로. 지금 이 위치가 여기로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위치. 그래서 왜냐면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1-1안이고 1-1안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지금 이 모습은 세 번째의 모습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지금 이 채널 4분의 1 지점 중심선 맞고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줬죠.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 20주 이평선까지 누를지, 50주까지 누를지, 아니면 검정색 지금 120주 이평선까지 누를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디까지 뭐 누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조정이 지금 50주 이평선, 그리고 이제 120주 이평선 위치가 5,400달러입니다. 5,400달러.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한 차례 쉬고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단 50주와 120주, 그리고 20주가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20주까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20주는 안 깰 거예요. 20주는 지금 이때부터 보시면 이제 20주 이평선에 올라탄 이후에는 20주를 장중에는 뭐 순간적으로 어떤 이슈에 의해서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주를 깨고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20주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0주 이평선을 훼손하는 그런 조정은 저는 없을 거다 입니다. 확률이 적어요. 그건 확률이 적고, 일단은 올라간 이후에 쉬어주면서, 아까 이제 도미넌스 차트까지 설명드리면 도미넌스가 지금 더 올라왔어요. 오전에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이제 62.3까지 올라와서 도미넌스가 거의 이제 채널 상단부인 64에 육박합니다. 지금 거의 64.7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와주고 눌러준 이후에 도미넌스가 이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눌러주고 깊이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할 수 있다. 7,400달러부터 뭐 8,400달러까지 여기서 이제 홀딩 물량을, 최소한 이제 홀딩 물량을 유지하면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선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알트코인, 대형 알트코인인 리플,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런 종목들로 교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알트코인들은 언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느냐, 그거는 도미넌스 차트에서 최소한 이 중심선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2017년도 이 초처럼 이 채널 하단부까지 도미넌스가 빠져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모든 거의 알트코인들을 홀딩 물량을 최소화시켜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이 자리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심선까지는 전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심선까지 내려오고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알트코인들을 최소화하고 그때는 비트코인으로 거의 많이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최소 50%, 비트코인을 최소 50에서 많으면 이제 비트코인만 70%까지 바꿔놓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Q&A로 들어갈 텐데, Q&A가 좀 많이 밀렸어요. 지금 오늘 Q&A를 해도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게 그냥 제가 또 넘기기는 어려운 그런 또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그 질문들 다, 질문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해 주시는 정보 같은 게 다른 분들한테도 저는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고 정보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걸 넘기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좀 또 밀리고 있습니다. 댓글이 지금 켜지면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댓글이 켜지기 전에 지금 약간 느려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 기쁨님이 질문을 해주신 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늘 기쁨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거였어요. 부동산, 만약에 경제 침체, 경제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부동산도 올라가지 않겠냐?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IMF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IMF 때 어떤 경매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건이 쏟아지면서 우리 부동산 경기도 침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 수순입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먼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정책 결정, 중앙은행에서 정책 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그때는 이제 실물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든가 패드의 어떤 그런 정책 결정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 늘 기쁨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에요. 경제 위기 시작 시라는데 부동산은 폭락하나요? 이 질문 이제 답변 드렸고요. 일단은 폭락을 먼저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 베네수엘라처럼 현금을 현물로 옮기는 것처럼 부동산도 현물이니 부동산도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빠지고 나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부동산 대출로 샀다면 대출금은 현금인 거니 대출은 갚지 않고 놔두고 부동산에 묶어두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1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대출금이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40%. 6억은 여러분 돈이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뭐 부동산 가격이 한 뭐 20% 빠져서 8억 또는 뭐 7억까지 빠졌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정부에서 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해서 뭐 패드에서 돈 푸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서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막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때는 지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뭐 74%까지 올렸잖아요. 베네수엘라도 30%까지 올렸다가 지금 25%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4억에 내가 대출이 있을 때 그 20%에 대한 그 이자 비용을 금리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격은 올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뭐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20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대출은 4억이 껴있는 거잖아요. 지금 4억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가 낼 수 있는지,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이자 비용 때문에 어찌됐든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겠죠. 올라가기 직전에 아마 처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상관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부동산이 올라가도 내가 그걸 들고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이자 비용이 만약에 아르헨티나처럼 뭐 70%,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뭐 4억 대출의 70%면 얼마예요? 2억 8천이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일을 해서 그 이자를 갚는 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럼 결국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팔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또 뭐 분할, 뭐 주식이라든가 다른 자산처럼 분할로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이 없는 게 좋고,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고정금리로 저는 바꿔놓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늘 기쁨님 거를 먼저 봤고요.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어느 세월에 님이 2017년 상승 후에 엄청난 급락이 왔는데 이번 상승 후 또 그런 급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고, 당연히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채널 상단부가 현재 위치에서 채널 상단부는 64,000달러입니다. 64,000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런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럼 이런 하락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하락이 안 나오려면 당연히 이제 정부 정책이 화폐 가치를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 터키처럼 그냥 무한히 찍어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원화 가치 기준으로, 그리고 미국도 만약에 그런 MMT 이론을 내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살짝 조정받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채널 상단부에 왔을 때 비중을 얼만큼 매도를 할 것인가. 물론 최소 이제 50% 정도는 최소 매도한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뭐 30% 추가 매도해서 한 80%를 암호화폐를 매도할 것이고 20%만 홀딩해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뭐 50%만 매도할 건지, 이 결정은 그 당시에 경제 상황 분위기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네, 일단은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채널 상단부에 올라가면.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볼게요. 리플 관련돼서 이제 차트를 그려보셨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리플은 2019년 폭등 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예, 와사비님이 이제 그려주신 리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차트를 올려주셨는데요. 보시면 지금 2017년도 2월 달에 이렇게 채널 하단부에 닿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이때 보시면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고 눌러주죠. 눌러주고 돌파시키고, 이때 2017년 5월부터 거의 이제 12월 초까지 이 횡보를 합니다. 채널 중반이 올라올 때까지 횡보를 해주고, 다시 채널 중반부 맞고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줘요. 그러면 지금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이 된다 라고 하면 어떤 흐름이 될 것이냐,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지금 여기서 뭐 뒤로 뺀다라고 하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간에 따라서 일단은 2019년 올해 말까지 계산을 해보신 것 같아요. 올해 말에 채널 상단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리플 가격이 82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82달러면 거의 한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원달러에 따라서 10만원까지도 이제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와이스 레이팅스 그 예상했던 뭐 20배 상승하는 대형 알트코인 나올 거다. 그런 것과도 또 맞물려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제 와사비님 이 차트 보신 다음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팔로우도 안 해주신 분들은 팔로우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습니다. 비트는 오르는데 잔고는 줄어드니 답답하네요. 아마 저 같으신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다음 랠리 후에는 꼭 비트를 확보해야겠어요. 알면서도 준비 못한 게 제일 후회되네요. 어제 미사일 발사가 주식시장에 큰 하락을 가져오면서 경기 침체, 불시에 기름을 부은 격이네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뭐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는 원인은 원달러 차트, 그리고 외국인들이 원달러 차트에서 워낙 약세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시아 주변국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데 어쩌면 이번 대공황이 유럽발 경기 침체가 아닌 아시아 정세 불안으로 시발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와 또 이제 북한과 뭐 중국 이런 맞물려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여기서 일단 비트코인을 지금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꼭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알트코인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돼 있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좀 이제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리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넌스에서 채널 한 중반까지 도미넌스가 빠질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일정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만약에 채널 진짜 하단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알트코인들 거의 안 남겨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트코인들 거의 다 매도하고 이제 일정 부분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놔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늘 기쁨님 거는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북한 자꾸 퍼주겠다 하고 트럼프 열 이빠이 받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원조할 경우 은행 제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너 임기 내 극한 상황으로 만들어줄게. 석탄 사건이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뇌피셜 시나리오 완전 베네수엘로 가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비틀라 이야기를 해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가 뭐 지난번에 정책 결정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금융세력이 베네수엘라를 괜히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를 괜히 그 가치 하락을 몰고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친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마두로가 자기 금융세력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금융세력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경고 차원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들 이렇게 이제 진행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럼 당연히 정권을 교체를 시켜야 되잖아요. 정권 교체를 어떻게 시키겠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주면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뭐 이란,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지금 현재 정권을 유지하는 그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않은 상황이 되고, 결국에 그 정권을 어거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독재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 투표를 조작한다거나, 지난번 터키 대통령처럼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야당 지도자가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화 시켜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 주관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만 주관하게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는. 어찌됐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거를 결국에 그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 나름대로 이런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개인적으로 해 놔야 된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정 크리처님이 써주셨어요. 잠깐만요. 다름이 아니라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리플, 에이다 코인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매수할 땐 원화로 하였고 달러로 매도가 가능하더라고요. 만약 경제 위기가 오고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리플, 에이다 달러로 어느 정도 팔고 제 계좌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달러로 파시면 짱정 크리처님 계좌에 달러로 자산이 있는 겁니다. 원화가 아니라 뭐 테더화로 있든지 뭐 트루 USD로 있든지 그런 달러 자산으로 계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도 가입을 해 놓아야 할까요? 네, 거래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해외 거래소 한두 군데,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도 한두 군데 정도씩 무조건 한 거래소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서브 거래소를 항상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비트만 올라서 힘드네요. 리플 에이다 차트도 시간 되시면 부탁드리고 에이다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야기해 주셔서 일단 지금
Q&A가 좀 밀린 관계로 Q&A 진행하고 알트코인들 차트 설명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기복님이 써주셨어요.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바바비님, 송기복님이 비트코인 6,450불, 755만원대 가면 알트들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알트코인들도 오늘 좀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않고 원화시장에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도미넌스가 너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알트코인들도 원화마켓에서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가 주는 겁니다. 물론 비율은 비트코인 더 올라갔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바바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저 또한 무역일을 하면서 이탈리아 거래처에 5천 유로를 보냈다가 돈이 증발되어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해가 안 갔죠. 우리 은행에서 송금 신청했고 스위프트 코드도 제대로 입력했는데 말이죠. 리플이 조만간 브릿지 역할로 전 세계적으로 쓰일 거라고 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도 본국에 송금해 줄 때 수수료 부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혹시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지인 형제분들께 암호화폐를 추천하시나요? 잎을 만 개라도 묻어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형제들이 사업은 하면서도 경제 흐름은 무지한 것 같아 암호화폐를 꼭 소액이라도 담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고로 저는 배우자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배우자 모르게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변 분들한테 일단은 왜냐면 제가 또 방송도 하고 있는데 그 지인분들한테 이거를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서운하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꼭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일단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은 계속 말씀은 드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만 권하고 있습니다. 허러브님이 저는 남편한테는 얘기했어요. 조금만 투자하라고 하네요. 동생한테 권했는데 언니 혼자 해 이러고요. 나중에 많이 오르면 나눠줘요. 굉장히 마음씨가 고우신 것 같아요. 나눠줘야죠. 그날이 오길 이야기를 해주셨고 금은동님이 여기 그런 분들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배우자 몰래 나중에 어깨 펴고 배우자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 오늘 투자자 모임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는 백리풀이야 1,000만원 정도면 뭐 부족하지 않겠지. 얼마죠? 잠깐만 1,000만원이면 만원 10만원인가요? 10만원? 네 10만원. 리플 10만원일 때 리플 100리플 딱 주면서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바바비님이 우리 아재는 인문학에만 관심 있고 아마도 암호화폐 얘기하면 이혼 소리 나올 거고요. 형제들한테는 물가 상승하며 택시비 오른 거 얘기하고 자금 흐름이 이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니 이혼자 경제 모시기에 심취해서 심각하다며 야, 20년 전에도 그랬다 이러면서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네요. 얘기를 해주셨고 김도우님은 가족들에게 소액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라고 말했지만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 작년 초반까지 투자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간 상태고요.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면서요. 얘기해 주셨는데 이 비바바비님이 야 20년 전에도 그랬다 이 얘기가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뭐였죠?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 유아인이 저 사표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에 배팅 하겠다고 하고 사표를 냅니다. 증권사에서 사표를 내는데 그 증권사 지점장님 같은 분이 얘기를 해요. 야만 너 같은 놈은 예전에는 없었는 줄 아냐고. 너 같은 놈 예전에도 있었다고. 예전에도 그때도 걔 똑같이 얘기했다고.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근데 망했냐고. 안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인이 사표를 내고 나오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IMF를 맞게 되죠.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영화에서도 표현이 된 것처럼 그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베티선님이 늦게 가도 늦게 가는 만큼 좋은 점이 있고요. 그 좋은 점이 어떤 건지 이거 브라운님이 그때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위아래 차트 분석은 지난번에 했고요. 어제 했고 김도우님이 늦게 가면 그만큼 채널 상단부가 올라가서 더 높은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 제가 이번에 금차트와 비슷하게 상승할 건데 6개월에 그 패턴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1년 뒤에 1년 동안 그 패턴을 만들지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제
올해 3월부터 상승했다라고 가정하고요. 6개월이라고 하면 뭐 올해 10월달로 볼까요? 10월달에 채널 상단부가 얼마인가 보면요. 10월달에 채널 상단부는 대략 한 8만 뭐 9만 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만 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2020년 3월 달을 본다라고 하면요. 2020년 3월은 13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4만 불 차이 나잖아요.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널 상단부가 점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늦게 가더라도 또 그만큼 좋은 점이 있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제 예상이 완전 틀려서 1-1한 모습이 틀려져서 2015년도처럼 이렇게 2년간 장기간 상승하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저점 이 바닥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다가 2021년 그러면 이제 2년 뒤니까요. 2021년인가요? 그럼 19년이죠. 20년, 21년. 21년 6월에 만약에 21년 5월달이라고 하면 34만 불이에요. 34만 불.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찰리리가 얘기했던 그 가격대까지 오겠네요. 만약에 2015년 패턴대로 2년 동안 장기간 상승해서 채널 상단부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도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님이 써주신 내용. 개인적으로 연기금이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뉴스에 나올 때가 경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엔화가 1020에서 1082니 5% 올랐네요. 1억을 환전했으면 500만원, 2억을 환전했으면 1000만원 수익. 1억 원을 2년 잘 굴려 2000 가면 4억 말이 안 되는데 2800 가면 얼마인가? 6억이다. 부동산 공하고 30% 빠지면 5.5억짜리 5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1억 가지고 사고도 2억이 남을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나름대로 빠지고 엔화라든가 달러로 바꿔놨던 그 자산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훨씬 더 싼 가격에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반 가격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반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거기다 뭐죠? 엔화라든가 달러로 벌어들인 수익만큼 곱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진짜 10배 올라간다라고 하면 10배로 지금 반토막 난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 거의 20분의 1토막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파워풀하게 이게 바로 이제 곱셈의 법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나중에 저평가된 자산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수익을 거둔다라고 하면 지금 금액이 여러분들 중에 뭐 암호화폐에 나는 얼마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우리가 잘 사이클을 해서 어떤 경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상황까지 한 사이클을 제대로 우리가 수익을 취한다라고 하면 저는 적은 금액도 굉장히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톰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인 일부는 나노레저에 담고 있는데 나중에 해외 거래소 오픈하고 코인 현금화가 가능한 건가요? 거래소가 업비트 하나이다 보니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여쭤봅니다. 아까 이제 비슷한 또 내용을 써주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 추가적으로 해외 거래소도 만드시고요. 뭐 국내 거래소도 하나만 이용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나눠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하려면 당연히 그쪽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과 연계 계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원화 입금을 하고 원화 출금을 하기 위해서 그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코인베이스에서 한다. 그러면 코인베이스 달러 입금하고 달러 출금할 수 있는 통장 그런 인증을 그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김한성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소개로 보다가 현재는 매일매일 열심히 구독 중입니다.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현재 비트코인이 수개월간의 지지선이 되어주었던 6,4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항을 맞고 급락을 할지 아니면 계속 버텨줄지 이제 큰 산을 앞에 두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4,400달러의 큰 저항을 한 방에 강하게 뚫어주었던 것처럼 6,400선도 그렇게 뚫어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비트파이넥스하고 기타 거래소하고의 가격 차이가 점점 줄고 있고 ETF 승인을 결정해야 할 시점도 다가오고 있고요. 승인 거절, 연기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요. 세력이 ETF를 어떤 재료로 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제 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 설명드릴 때 오늘도 아까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고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정이 30% 정도 조정은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요. 30% 조정은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 7번, 8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요. 지금도 뭐 그 정도 횟수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몇 차례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마이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덜어내시는 게 맞고 나는 뭐 어차피 이제까지 버텼는데 버티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버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본인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항상 생각해 두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어제 가자이제님이 좋은 내용 써주셔서 아마 다른 분들 지금 송기봉님, 소시파서님, 와사비님 이렇게 가자이제님이 이제 가자님 같기도 하고요. 둘 다 말이 돼서 어떤 게 정확하게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가자이제님이 해주셨던 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저도 이제 도움 많이 받았고 아마 구독자분들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데 좀 더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영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엉뚱한 질문 같은데 원화를 달러나 엔화로 교환을 하면 보관은 어느 것에 하는 게 좋을까요? 달러 예금 통장이나 원화 예금 통장이 좋은지 속된 말로 환전해서 집안 가구 안에 보관하는 게 좋은지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그 통장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출금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통장에 보관하시다가 위험하니까요. 집에 보관하시면 통장에 보관하셨다가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일단 지금은 이제 빼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때 미리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빼서 난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 뭐 달러나 엔화를 그러면 금액이 크면 당연히 그 금고를 써야겠죠. 요즘에 금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보관하신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뭐 금은동님이 예전에 고향집 할아버지네 부부가 사셨는데 그 집 손주들이 고스톱 치고 이제 물고기도 잡고 같이 다녔대요. 항상 할아버지가 장판 밑에 현금이랑 통장을 깔아 놓으셔서 이건 범죄의 표적인데 그 범죄가 제 생각에는 아마 손주들이 거기서 할아버지 그 돈을 몰래 빼다가 썼던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크게 웃어주셨고 어르신들이 이제 이불 밑에 뭐 5만원짜리 몇 장 넣어두고 잊어버리던데 가끔 이제 거기 넣어놨다가 곰팡이 펴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돈이 막 곰팡이 펴가지고 돈을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불이나 그 뭐죠 옛날에는 온돌이잖아요. 온돌 너무 뜨거워서 타서 이제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치고 나가는 비트 도미넌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위해서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형할때 향후 기대 상승폭을 한층 높여준 기특한 대장주라 칭찬해 줘야 됩니다. 다시는 6천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줄 만큼 당분간 견고한 흐름을 보일 듯. 많이 공부하신 분들조차 손이 근질근질해서 이 상황에서 무리해서 비트로 갈아타고 싶을 때 그때 비트 도미넌스 다이빙하고 대형 알트로 날아갈 듯.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여기서 올라가지고 비트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타든가 그때 타면 그나마 난 건데 아니면 비트가 피크를 찍을 때 참다 못해서 알트코인 던지고 비트를 사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때는 시장의 방향을 틀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야 이거 진짜 여기서 뭐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극에 달았을 때
비트코인이 방향을 전환해서 상승했던 것처럼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트코인만 계속 주구장창 상승하는 그런 장은 아닐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올라갔다. 아, 비트 살 걸, 비트 살 걸. 지금이라도 비트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충분히 올라왔다. 그리고 알트들이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바바비님이 요즘 CJ님 어디 가셨냐고 그 영상을 안 보셨었나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CJ님이 6월까지 바쁘시다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짝짝이기법 투자자님이 시집 갔다고, 그리고 이제 블루노트님은 CJ님 CJ 택배 물량이 많아서 바쁘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주셔서 재미있게 읽어봤습니다. CJ님이 댓글을 안 써주시니까 좀 약간 저도 이제 댓글 읽다가 CJ님 댓글 볼 때마다 진짜 빵빵 터졌었는데 맛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요즘에도 좀 재밌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소지파더님도 CJ님 댓글 보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6월달까지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맡으셨대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마무리 하시고 6월달에 다시 컴백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와사비님도 써주신 내용 볼게요. 여기 송기봉님 써주신 내용은 이제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와사비님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환율 관련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 투뷰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구독자분들 오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고요. 와사비님이 좋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해 주신 것만큼 여러분들도 투뷰 사이트 가셔서 좋아요랑 팔로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사비님 홍보대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사비님이 비트 매수 타이밍 폭로, 요동치는 환율,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 이렇게 해서 차트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비트코인 지금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 봉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고요. 그리고 이 지금 주황색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이 비트코인과 이 환율과 상관관계가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란색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상관관계가 없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식선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될 때 상관관계가 있다. 비트코인과 환율이 상관관계가 있다 할 때는 어떻게 됐냐?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매수 타이밍으로 보셨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관관계가 떨어진다. 빨간색, 수직선으로 빨간색으로 표현된 데서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되는.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환율은 111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를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2014년도 1월달 환율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때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일단은 이것도 어찌됐든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까지 역사적인 어떤 차트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흐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위치는 어떠냐? 현재는 지금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떴어요. 보시면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일 때는 비트코인이 싼 영역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달러도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왔음에도, 지금 비트코인이 6,000달러까지 올라왔음에도, 6,000달러가 아니죠. 6,700달러까지 올라왔음에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황금날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가격이 올라가면 해외 펀드 가입하는 게 있는데 계속 들어가야 하나요? 달러라든가 엔화 자산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자산도 같이 올라갈 때 좋은 겁니다. 자산도 올라가고 또 달러다 보니까 같이 수익을 내는 경우엔 좋겠지만 달러는 올라가는데 또 그 자산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또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꾸시님이 QASH 이것도 컷이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코인 차트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차트는 시총 30위권, 되도록이면 시총 30위권 근처에 있는, 안쪽에 있는 코인들만 위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총이 좀 더 올라오면 제가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시 예상되는 주요 메이저 코인의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상승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트코인은 달러 엔화의 통화 가치의 상대적 상승으로 미국, 일본에서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실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한통속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파생 상품이 다소 출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더리움은 주요 IT 주식의 폭락으로 기업에서의 자사코인 발행이 가속화되고, 이더리움 연합에 가입된 기업에서 다수의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및 인간기업 주도의 토큰 이코노미가 시장의 유행처럼 번지게 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제 자사코인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다. 해주셨고요. 리플은 은행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당방, 타방 계정, 예치금을 해지하고 예치된 달러, 엔, 유로화 및 자국 통화 회수, 기존의 스위트망은 사라지고 리플의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으로 글로벌 송금시장 재편 및 리플 XRP가 새로운 SDR로 편입이 된다. 리플 589달러 돌파. 이제 이건 사실입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리플이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사비님 했는데,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